예, 안녕하십니까. 앞에 방송이 좀 길어서 좀 중단을 하고, 그러니까 설사 사기 거짓 탄핵이 안 당했어도 박 대통령은 결국 너무 무능해서 완전히 정권이 무너지고 좌익 정권으로 넘어갔을 거라고 주장하는 탄핵 세력들의 궤변을 제가 반박하기 위해서, 제가 그 당시 주로 이제 김경재 자유총연맹 총재로부터 들었던 탄핵이 무산됐을 때 박 대통령이 과연 어떤 식으로 전국을 이끌어 나갈 계획들을 했는지 그걸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저는 탄핵만 정치적 협의로 무산됐으면요, 박 대통령이 남은 임기 1년 동안 굉장히 정치를 잘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 자체가 탄핵이 들어오면서 많은 걸 깨달았어요. 아, 이게 내가 몰랐던 부분들, 그리고 그거를 빠르게 받아들였단 말이죠. 이거 바꿔야 되겠구나. 뭔가 좀 잘못된 게 있었구나. 이 대한민국과 이 정권에서 아주 빠르게 바꿀 수 있는 준비가 충분히 있었고, 그걸 할 수 있는 인력들도 있었단 말입니다. 누구냐? 대표적으로 한광옥 비서실장을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노련한 관리형 비서실장이죠. 그리고 한광옥 비서실장은 당연히 친박 이런 핵심이 아니기 때문에 인맥 자체도 훨씬 넓고 친박으로 이렇게 좁혀있지 않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한광옥 씨를 비서실장으로 안 친다는 개념이 탕평 인사를 좀 하겠다. 그리고 친박 핵심들을 좀 멀리 하겠다. 사실 그런 메시지를 던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전국 쇄신의 의지를 보여준 거고, 그때 이제 한광옥 비서실장하고 김경재 총재는 50년 이상 친구 사이입니다. 동갑이고 서울대 동기고 같이 민주화 운동을 했고 민주당에 있었고, 거의 둘이서 매일 상의를 하면서 탄핵을 막는 것도 막는 거지만은 대통령이 이제 탄핵이 안 당했을 때 비서실장이 중심이 돼서 대통령과 함께 어떻게 이 민심을 수습하고 정권을 안정적으로 1년을 마치냐, 그런 논의들을 많이 했고, 저한테도 많이 들려줬고, 저도 김경재 총재 통해서 많이 의견을 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려고 그랬었습니다. 일단은 잘했건 못했건 그 당시 측근 3인방이 물러났죠. 측근 3인방이 완전히 못한 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들 부정부패에 안 엮였지 않습니까? 물론 저는 이건 아닌데 생각 드는 적은 있었어요. 정호성 비서관이 이 헌재에 나가서 증언하는데, 박 대통령이 워낙에 이 돈이나 이런 문제, 청탁 문제에 민감하니까 아예 자기들은 주말에 사람도 안 만나고 조용히 이 사무실만 있었다는 거죠. 저는 그게 과연 대통령의 측근들이 보좌하는 방식으로 걸맞는가? 자기들이 혹시라도 위험에 빠질 수 있어도 대통령을 위해서 적군도 만나고 아군도 만나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이 아군이 없어진 거 아닙니까? 측근들이 인맥풀을 안 넓겠으니까. 그거 당연히 인재풀도 없는 거고. 저는 잘못된 보좌라고 보지만, 어쨌든 이 측근 3인방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완전히 막 부정부패를 입삼고 그런 걸 하지 않았다는 게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장단점이 있는데, 마지막 임기 1년은 그 최순실 건으로 측근 3인방이 다 물러났기 때문에 다른 리더십이 될 수 있을 거다. 참고로 김경재 총재가 저한테 12월 정도에 그랬어요. 대통령 탄핵이 안 되면은 네가 청와대 정무석실 들어가서 1년 동안 모셔라. 저한테 그런 제안을 한 적이 있는데, 제가 그때 뭐 답은 안 했는데, 제가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그때 만약에 대통령이 돌아오면은 김경재 총재도 어차피 대통령을 마지막으로 모셔야 되고, 뭐 저는 김 총재를 모시던 관계니까 1년 동안 그러면은 최소한 대통령 명예 회복하고 국민들에게 야, 그래도 박근혜 정권 그래도 그런 대로 잘 맞췄구나, 이런 말은 들을 수 있도록, 그래야지 뭐 정권 재창출을 할 수 있는 거니까 들어가서 한번 모셔볼까, 박 대통령을. 좀 그런 고민을 했었어요. 그 만약에 이제 예를 들면은 제가 만약에 가서 이제 김경재 총재랑 이제 박 대통령 모신다고 하면은 3인방처럼 하지 않죠. 만나야 돼요. 아니, 자기가 대통령 모시는 비서관이다 그러면요,
최대한 많이 만나야 됩니다. 최대한 많이 만나서 대통령 생각도 전해주고 듣고 또 전달하고 그러면서 또 계속 인재도 이제 영입하고 그런 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제 그러니까 박 대통령이 그 전에 4년 동안 폐쇄형 리더십이라는 것이 따지고 보면은 부정부패와 엮이기 싫은 그 너무 경계를 많이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인재풀이 좋아진 문제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인재풀을 넓힌다. 그러면 이제 3인방과 다른 이 비서관들이 들어가서 확 다니면서 야당에 가까운 사람들도 예를 들면은 김대호라고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이 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공공부문의 개혁은 정말 이 대한민국에서 최고 적임자거든요. 이런 분들 영입해가지고 공공부문 개혁할 수 있도록 뭐 정권 1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큰일은 못하겠지만은 공공부문 개혁의 플랜을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다음 정권이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 문화 블랙리스트 같은 거 할 것도 없이요. 문화는 전체적으로 칼 다 써버려야 돼요. 다 뜯어 고쳐야 됩니다. 연예계 이런 것들. 자, 연예계 전면 구조조정 방안들 만들 수 있잖아요. 하지 않더라도. 청와대하고 몇몇 연구기관이 만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박 대통령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썩어빠른지를 모르고 있다가 뒤통수 맞았다고 보는데 탄핵에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럼 대통령 1년 동안 뭐 하는 거냐? 박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막 내부 문제 못 치고 하니까 주로 외교에 전념을 하면서 내부적으로는 새로운 청와대 인재들에게 국가의 개혁 플랜들을 다 만들어라. 쫙 만들어라. 만들어서 그거를 발표만 하는 거죠. 발표하면은 차기 집권 세력이 그걸 쓰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 됐겠어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외교를 완전히 지금 파탄으로 몰고 가는데 박 대통령은 지금 박 대통령 치하였으면요. 대통령은 쫙 다녀야 되는 겁니다. 지금. 미국 당연히 가는 거고 그리고 미국의 그 상원의원, 하원의원 문재인이 안 만나준다 그러는데 계속 상원의원 만나가지고 미국과의 소통을 확보하고 아베 총리 만나고 시진핑도 만나고 영국도 가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전진기지로서의 역할을 했겠죠. 대통령은. 그걸 하면서 대한민국 안보를 지키고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트럼프의 힘을 이용해서 김정은을 무너뜨리고 북한을 정상화한다. 이 일을 1년 동안 전념을 하고 나머지 밑에 보좌관들은 국가 개조 플랜, 검찰개혁, 감사원 개조 플랜을 쫙 만드는 거예요. 집행할 힘은 없지만은 정권 말기에서 플랜을 짤 수 있는 힘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딱 발표하고 국가의 안보를 정상화시켜놓고 퇴임을 하는데 왜 문제가 됩니까? 왜 문제가 돼요 그게? 친박 3인방은 어차피 그만뒀고 친박에 있었던 그 당시에 윤상현 의원, 최경환 의원들 아무래도 외압력이 감소가 되겠죠. 그리고 한강옥 씨라든지 뭐 김경재 총재라든지 친박과 약간 떨어진 사람들이 주로 들어가서 했을 거고 잘 되지 않았겠어요? 탄핵만 김무성, 유승민 이런 자들이 박 대통령에게 적당한 선에서 사과받고 재발방지 약속받고 그러면 사실은 그 조원진 의원 말대로 당은 또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제 김경재 총재 통해서 청와대 얘기를 들은 거고 조원진 의원은 탄핵만 하지 않으면은 김무성, 유승민 니네가 대권 후보 해라. 탄핵하면 대한민국이 망하니까 너희들이 당권 잡고 대권주 다 알아서 해라 니네들이. 그렇게까지 제안했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김무성, 유승민이 당 잡았을 때 당이 똑바로 가겠냐 모르겠지만은 그 정도로 조원진 의원은 탄핵을 막으려고 몸을 던진 겁니다. 그럼 당도 어쨌든 외국가 볼 때는 친박들 다 조용해질 거고 그 당은 어차피 대선으로 갔을 거 아니에요. 당이야 대선으로 가니까 그렇게 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구태여 뇌물 하나 안 먹은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끌어내리고 감옥에 집어넣어서 지금 나온 결과가 뭐냐 이거죠. 대한민국의 결과가. 대한민국이 지금 부정부패로부터 하나라도 더 지금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개선될 여지가 있습니까? 문재인 정권 장관들 인사 보세요. 입시 비리까지 걸려 들어가는데 위장전입 논문표절은 말할 것도 없고 입시 비리까지 걸려 들어가는데 한 명의 대통령을 감옥까지 집어넣었으면 뭔가 사회가 개선돼야 될 거 아닙니까? 나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뭐가 나아지겠냔 말인데 이 문재인 정권 하에서. 그랬으면 지금 김무성, 유승민, 나경원, 하태경 자기들 솔직히 얘기해보세요. 12월 달에
대통령이 다 내려놓겠다고 했잖아요. 다 내려놓겠다. 그거 받았어야죠. 그거 받았어야죠. 그래서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치게 해놨으면은 그런 대로 대통령이 잘 나갔을 거란 말입니다. 이 외교나 이 사회개혁에서. 그렇게 됐을 때 보수 세력이 시간이 있으니까 대선을 준비할 시간도 있고 뭘 해봤을 거 아닙니까? 냅다 탄핵시켜놓고 60일 만에 대선 치르니까 허우적대다가 문재인한테 정권 송두리째 넘겨주고 나라가 망하고 있는데 근데도 탄핵을 했던 하태경, 나경원 자기들이 잘났다고 떠들어대요? 어차피 박근혜 정권은 무너졌을 거다? 삼족이 멸할 정도의 엄청난 중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탄핵 세력들. 뭐 국회의원 더해먹을 생각 하지도 마세요. 이 사람들이 지금 유일하게 그나마 죄의 한 100분의 1 정도로도 사죄하는 길은 목숨 걸고 문재인 정권의 외교 폭주를 막으세요. 탄핵을 하든 뭘 단식을 하든 뭘 하든 박 대통령 탄핵시킨 김무성, 유승민 뭐 이런 문재인 정권하고 목숨 걸고 막아야 되는데 또 하지도 않아요, 사람들에게. 아니 그 기준까지 한번 대보시란 말이에요. 박근혜 정권에 갖다 댄 탄핵의 기준으로 하면 지금 문재인 정권 잘 보세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수두룩히 걸려듭니다. 수두룩히 지금. 탄핵 사유가 넘쳐나요. 지금만 그러겠습니까? 더 나오죠. 기업들 안 움직이겠어요? 문재인 정권이? 기업들 전화해가지고 조인트 안 가겠어요? 안 그래도 지금 미국이 원비어 문제 때문에 평창 올림픽이 지금 한국 대기업들 정상적으로 낸 스포츠 문화의 기부금을 내놓으려고 조인트 까대니까 한국 기업들이 평창에 지금 안 들어가고 있는데 미국 기업이 원비어 사건으로 이 위험하다. 평창 올림픽. 안보 위험하다. 문재인 정권 이상하다. 미국 기업이 철수한다는 거 아니에요? 평창 올림픽에. 그럼 도대체 평창 올림픽 그 막대한 돈은 누가 될 겁니까? 문재인 정권이요. 저거 평창 올림픽 하려면요. 삼성, 현대차 불러다가 조인트 안 깔 수가 없어요. 그거 까다 걸리면 그거 탄핵 아닙니까? 아니면 올림픽 반납하던지. 다 걸려 들어갑니다. 워낙 말도 안 되는 걸로 탄핵을 해놨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 그거 비교하면 다 탄핵 사유예요. 그거라도 해라. 하태경, 김무성 그거라도 하세요. 그거라도. 참 박 대통령이 마지막 1년 동안 저는 김경대 총재가 서울역 광장에서 발언할 때 진짜 이 4년 동안 그래 최순실 어쩌고저쩌고 했다. 근데 그래도 그런 대로 잘했다니까요. 근데 마지막 1년 동안 박근혜만의 진정한 정치를 한번 보여줄 기회를 달라. 전 그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진짜 군대 간다는 심정으로 그 상황 닥치면은 김경대 총재 말대로 제가 청와대 들어가서 보좌해서 마지막으로 그래도 박수 받고 퇴임하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된 게 안타깝고 그 안타까운 게 단순히 몇몇 개인의 안타까움이 아니라 국가 전체가 지금 이 망해가는 그런 사태로 번졌습니다. 탄핵 주도했던 사람들 좌익은 제가 얘기 안 할게요. 처절하게 반성하고 욕심 다 버리고 정계 떠날 각오하고 마지막으로 국가 봉사하고 다 떠나십시오. 그리고 더 이상 뭐 박근혜는 원래 무능했기 때문에 탄핵당할 만하다 이런 궤변들은 놓지 말고요. 감사합니다.